5장 6절 데이터 보관소. 이번 절에서는 서블릿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보관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보관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객체를 보관하는 그런 보관소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보관소들은 이 보관소가 언제 생성되고 언제 소멸되는지 이 시점에 따라서 네 가지를 서블릿에서는 제공하고 있어요. 서블릿 컨텍스트와 HTTP 세션과 서블 리퀘스트, JSP 컨텍스트 이 네 가지를 제공하는데 지금 네 가지 중에 어느 보관소에 여러분이 원하는 걸 저장하고 꺼내 써야 되느냐 이걸 결정하려면 이 보관소들이 언제 생성되고 몇 개가 생성되고 언제 소멸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 제가 그것을 그래프로 정리를 좀 했어요. 자, 볼까요? 자, 양쪽에 이 선을 딱 가운데 선을 보면 웹 애플리케이션 시작에서 종료까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서블릿 컨텍스트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시작될 때 생성되고 웹 애플리케이션이 종료되면 그때 소멸됩니다. 따라서 이 서블릿 컨텍스트는 웹 애플리케이션당 한 개만 준비합니다. 이 서블릿 컨텍스트에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동안 유지되어야 할 데이터가 있다면 또는 그런 객체가 있다면 바로 서블릿 컨텍스트에 보관하면 되겠죠. 그러면 HTTP 세션은 언제 생성될까요? HTTP 세션은 여러분의 브라우저에서 최초로 서블릿 컨테이너에 요청할 때 그때 생성되고 그리고 이 일정 시간 동안 즉 타임아웃으로 결정된 일정 시간 동안 요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세션이 무효화됩니다. 또는 프로그램적으로 명시적으로 무효화시킬 수도 있겠죠. 이 세션은 세션 아이디를 통해서 사용자별로 관리됩니다. 사용자별로 관리된다는 것은 당연히 사용자마다 자신만의 브라우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명의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띄우고 서블릿 컨테이너에 접속하면 당연히 세션은 몇 개? 100개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 세션은 한 사람이 하나의 컴퓨터에서 브라우저를 100개를 띄우더라도 세션 한 개만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션은 아이디로 관리되고 그 아이디는 브라우저끼리 쿠키라는 걸 사용해서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서블 리퀘스트가 있는데 서블 리퀘스트는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올 때 생성되어서 클라이언트 응답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이 서블릿 리퀘스트에 보관하는 정보는 요청을 처리하는 동안 서블릿들끼리 공유해야 할 데이터가 있다면 바로 서블릿 리퀘스트에 보관하면 됩니다. 당연히 예를 들어서 서블릿 A에서 작업을 하다가 어떤 부가적인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서블릿 B로 위임을 시킬 때 이때 A에서 작업한 결과를 B와 공유하고자 할 때 바로 그때 서블릿 리퀘스트에 보관하면 되겠죠. 물론 HTTP 세션에 보관할 수도 있겠지만 HTTP 세션에 보관하게 되면 그 데이터는 타임아웃 되거나 아니면 명시적으로 세션을 무효화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될 거 아닙니까? 쓸데없이 계속 유지시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자, 다음 이 그림은 혹시 여러분들이 아까 이전 그림에서 세션, HTTP 세션 안에 또 리퀘스트가 있다 해가지고 혹시 이게 세션 안에 유지되는 겁니까? 하고 착각할까봐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둔 거예요. 즉, 요청이라는 것은 세션이 만들어지든 안 만들어지든 서브 리퀘스트는 요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생성된다는 겁니다. 그죠? 다음, JSP 컨텍스트 있는데 얘는 JSP 페이지를 사용할 때 뭔가 만들어집니다. 즉, 요청을 처리하는 것 중에 JSP가 있다면 그 JSP를 실행하는 동안 유지되는 객체, 그게 바로 보관소가 JSP 컨텍스트예요. 따라서 JSP 컨텍스트에 보관된 데이터는 JSP를 실행하는 동안만 유지됩니다. 그럼 강사님 뭐 별 의미 있습니까? 의미가 있어요. JSP와 JSP에서 만든 데이터를 태그 핸들러가 사용하고자 할 때 그때 JSP 컨텍스트에 있는 보관된 데이터를 쓴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5장 6절 넘어서 7장 8장 9장 가게 되면 JSTL과 익스프레션 랭귀지를 해가지고 EL 태그를 배울 건데 그때 페이지 컨텍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저 페이지 컨텍스트가 바로 JSP 컨텍스트의 서브 클래스거든요. 그 페이지 컨텍스트를 사용할 때 JSP 컨텍스트의 활용 예를 한번 여러분이 접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4개의 이
보안소가 있는데 다시 정리 좀 하고 갑시다. 서블릿 컨텍스트는 웹 애플리케이션 시작에서 생성되어서 종료할 때까지 유지된다. 따라서 웹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동안 공유할 객체나 데이터가 있다면 서블릿 컨텍스트에 보관해라. HTTP 세션은 최초 로그인해서 여러분이 로그아웃하거나 타임아웃 될 때까지 유지되는 보관소다. 따라서 로그인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계속 페이지 데이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HTTP 세션에 보관해 두도록 해라. 그 다음에 서블 리퀘스트는 요청을 처리하는 동안 유지되는 보관소이기 때문에 서로 서블릿들 인클루드하고 포워딩하는 서블릿들끼리 공유할 데이터가 있다면 서블릿 리퀘스트에 보관하라. JSP 컨텍스트는 JSP 페이지마다 별도로 존재하는 보관소이기 때문에 JSP 페이지 내에서 공유 태그 핸들러와 함께 공유할 데이터라면 어디에? JSP 컨텍스트에 보관해라. 오케이. 이렇게 해서 4개 보관소에 대해서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블릿 컨텍스트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5장 6절에 1번, 그러니까 5.6.1 서블릿 컨텍스트의 활용이 있거든요. 304페이지. 여기에 예제가 바로 서블릿 컨텍스트를 활용한 예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시면 되는데 실습하기 전에 제 설명을 듣고 하면 낫겠죠. 자, 기존에 서블릿 컨텍스트 활용하기 전에는 멤버 애드 서블릿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MySQL DBMS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직접 커넥션 객체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물론 멤버 리스트도 똑같고 멤버 업데이트 서블릿도 똑같습니다. 그 멤버 딜리트 서블릿도 똑같이 개별적으로 커넥션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되면 매번 이 리스트나 애드, 업데이트, 딜릿이 실행될 때마다, 이 서블릿들이 실행될 때마다 매번 커넥션 객체를 준비하고 사용한 다음에 커넥션 객체를 닫고, 너무나 성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서블릿 컨텍스트를 활용해서 이 DB 커넥션 객체를 공유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앱 init 서블릿이라는, 즉 앱 이니셜 서블릿이라는 이런 서블릿을 하나 만들고요. 걔가 DB 커넥션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서블릿들이 커넥션 객체가 필요하면 이 준비된 커넥션 객체를 가져다 쓰는 거죠. 당연히 이 커넥션 객체는 서블릿 컨텍스트에 보관해 둡니다. 자, 이때 이 서블릿이라 그러면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와야지만 실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앱 init 서블릿처럼 서블릿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원을 준비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서블릿들은 굳이 클라이언트가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웹.xml에 배치할 때 서블릿 태그를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단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블릿 매핑 태그는 없앱니다. 저건 만들지 말아요. 대신 웹 애플리케이션이 시작될 때 자동으로 저 서블릿을 초기화하라고 로돈 스타트업 저 태그를 추가시키면서 1번이라고 또는 2번이라고 이렇게 숫자를 주면 됩니다. 자, 로돈 스타트업 저 태그를 주게 되면 서블릿을 클라이언트가 요구하지 않아도 저 서블릿 객체를 자동 생성하고 그리고 생성자를 호출해서 마지막으로 서블릿 인터페이스의 5개 메소드 중에서 하나인 init를 호출하게 됩니다. 저때 저 1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서블릿을 생성하고 초기화하는 순서입니다. 낮은 값부터 먼저 실행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런 앱 init 서블릿과 같은 저런 서블릿들이 여러 개 있다면 낮은 숫자부터 생성되고 초기화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앱 init 서블릿을 준비했으면 기존의 서블릿을 변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멤버 리스트 서블릿이 있으면 기존의 소스 코드는 자신이 직접 DB 커넥션을 준비했습니다. 드라이브 매니저를 통해서 객 커넥션을 호출해서 직접 DB 커넥션 객체를 준비했다면 이제는 뭡니까? 얘가 직접 준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저 부분을 지워버리고요. 서블릿 컨텍스트에 보관된 DB 커넥션 객체를 꺼내 쓰는 거죠. 즉 앱 init 서블릿이 준비한, 즉 앱 init 서블릿이 커넥션 객체를 만들어서 서블릿 컨텍스트에 담아뒀을 건데 그걸 저기서 꺼내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5.6.1의 그 실습입니다. 이번에는 HTTP 세션 활용에 대해서 실습해 볼게요.
책에는 312페이지에 5.6.2절이죠. 실습하기 앞서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HTTP 세션 객체는 클라이언트 요청이 최초로 들어올 때 그게 어떤 서블릿이 됐든 어떤 JSP 됐든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서블릿 컨테이너가 HTTP 세션 객체를 준비한다 했죠. 당연히 이렇게 준비된 객체는 이 세션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션 식별자가 있는데 그 식별자를 바로 클라이언트에게 응답 헤더에 포함시켜서 보내게 됩니다. 쿠키라는 이 프로토콜로 보내게 되죠. 그럼 클라이언트는, 즉 브라우저는 서버로부터 받은 응답 헤더에서 이 세션 아이디 쿠키 정보를 뽑아서 내부적으로 보관하게 되겠죠. 메모리에 보관합니다. 이후부터는 이 웹브라우저가 이 서블릿 컨테이너에게 요청할 때마다 서블릿 컨테이너가 알려준 그 식별자 아이디를 계속 요청 헤더에 포함해서 보내게 되죠. 당연히 서블릿 컨테이너는 그 요청 헤더에 포함된 식별자 세션 아이디를 가지고 이 클라이언트가 어떤 세션을 사용하는지 계속 구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구분해서 처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5.6.2는 이 이렇게 준비한 HTTP 세션을 로그인할 때 한번 써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클라이언트에서 입력 폼에 아이디 암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요청하게 되면 이 로그인 서블릿은 MySQL DBMS에서 멤버를 조회하고 난 다음에 해당되는 멤버가 있다면 그걸 멤버라는 밸류 객체에 담아서 HTTP 세션에 보관할 것입니다. 자, 이걸 코드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렇죠. 로그인한 결과를 멤버 객체에 담은 다음에 리퀘스트 객체에 대해서 getSession이라는 메소드로 호출해서 HTTP 세션 객체를 얻고요. 그리고 그 HTTP 세션 객체에 대해서 setAttribute라는 메소드로 호출해서 멤버 객체를 저장하죠. 멤버라는 저 키값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된 이 멤버 객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320페이지 5.6.3절 한번 가보세요. 그죠? 이 5.6.3절의 이 실습이 바로 이 HTTP 세션 객체에 보관된 정보를 활용하는 예제입니다. 자, 특히 header.jsp가 있는데 header.jsp는 화면에 그 상단 화면을 출력하는 그런 JSP거든요. 자, 보통 뭐 멤버 리스트 JSP에서 헤더 JSP를 인클루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 헤더 JSP가 어떻게 세션 정보를 활용하는지 볼게요. 이렇게 활용하죠. 즉 세션 객체에 대해서 멤버 객체를 꺼내서 화면을 만들어서 리턴하거든요. 이걸 코드로 살펴보면 이래요. 꺼내는 방법은 세션 객체에 대해서 getAttribute라는 메소드 호출합니다. 그리고 그 저장할 때 사용한 키값 있죠. 그 멤버라는 키값을 주게 되면 세션에 보관된 저 멤버 객체를 꺼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그인 사용자 정보를 만들어서 리턴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로그아웃 예제인데 로그아웃 예제는 323페이지에 5.6.4의 실습입니다. 로그아웃은 세션을 무효화시키는데 간단해요. 이렇게 세션을 무효화시키면 되는데 자바 코드로 그 세션 객체에 대해서 invalidate 해버리면 무효화가 됩니다. 무효화를 시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션을 활용할 수 없다는 거죠. 자동으로 다음에 세션을 요구할 때는 새로운 세션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게 바로 5.6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서블 리퀘스트와 JSP 컨텍스트의 활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미 서블 리퀘스트는 우리가 이미 써봤죠. 멤버 리스트 서블릿에서 멤버 리스트 정보를 DBMS로부터 가져왔고 그 정보를 멤버 리스트 JSP에게 인클루드 할 때 넘기죠. 넘길 때 이미 우리가 서블 리퀘스트에다가 담아서 넘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서블 리퀘스트는 인클루드나 포워딩하는 서블릿들끼리 데이터를 공유할 때 사용하기가 딱 좋은 그런 데이터 보관소라고요. 우리 이미 썼어요. 그죠? 썼으니까 서블릿 리퀘스트에 관련된 건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JSP 컨텍스트도 JSTL하고 익스프레션 랭귀지 할 때 그때 페이지 컨텍스트에 담는 거 연습한다 했죠. 그때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5.7
7절, 그러니까 5장 7절, 5장 8절, 5장 9절은 JSTL, EL, JSP 액션 태그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이것은 구조에 관련된 설명이 아니라 기술 한 개씩 익히는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5장 6절에서 5장 7절, 8절, 9절까지 설명을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0절에서 뵙겠습니다.